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가심남입니다. 오늘은 설비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재앙과 같은 무언정지라는 현상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무언정지라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장 내부의 설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나 설비의 대략적인 신호 체계까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에 나온 사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우는 간의 사진입니다. 간의 경우는 병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져도 통증 등의 증상이 없어서 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져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배울 무언정지라는 개념도 이와 비슷합니다. 회사에 따라 쓰는 용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무언정지라는 개념은 설비가 이상이 생겨도 알람을 발생시키지 않은 채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무언정지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설비를 운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설비 앞에 서서 감시하고 있지 않는 한 설비에 문제가 있는데도 설비가 잘 가동 중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설비에 발생한 문제를 포착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게 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문제에 대한 조치도 늦어질 것이고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무언 정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그 많고 많은 설비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뉴스에서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가는 크기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공장의 면적이 넓다는 것이고 그 넓은 면적을 사람이 순찰을 하면서 생산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공장 전체를 미니어처처럼 표현하여 나타내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에 여러 가지 설비들이 모형화되어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비에 문제가 생겨 다운되게 되면 해당 설비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엔지니어에게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알람을 띄워주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공정이 진행 중일 때, 대기 중일 때 등 현재 설비가 어떤 상태인지를 색깔을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설비 상태가 있을 텐데요. 잠깐만 색길로 세서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비가 공정을 진행 중일 때가 있겠죠. 이 상태를 보통 run이라고 표현하며 저는 직관적으로 초록색을 칠해 나타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비가 공정을 진행하진 않지만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상태가 있겠죠. 자동차로 치면 시동은 걸려 있지만 기어는 넣지 않은 공회전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특이한 PM이라는 상태가 있는데요. 설비 가동에 큰 문제는 없지만 주기적인 소모품 교환, 클리닝 등의 예방 정비 작업을 위해 설비를 세워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엔진 오일 교환이나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M의 경우는 설비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고장난 상태인데요. 간단히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가벼운 경고장부터 설비 가동에 큰 문제가 생긴 중고장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설비가 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M의 경우는 엔지니어가 예방 정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비를 죽인 것이라면 BM의 경우는 원치 않는 설비 다운이기 때문에 설비 엔지니어는 이 BM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설비 상태가 BM으로 있었던 시간들을 지표화해서 추후 설비 가동률, 고장률 등 설비 엔지니어들의 실적을 나타내기도 하니 BM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예민하겠죠. 이 부분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장 전체에 있는 설비 상태가 색깔로 칠해져 나타나게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BM이 발생한 설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해보면 더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그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설비명과 상태, 에러 내용과 같은 세부 내용이 표현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니터링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는 설비들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셋업 과정의 일부분인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음 화면에서부터 최대한 심플하게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비를 구동하는 조건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디스플레이 업계를 예시로 들 때 공정이 진행되기 위한 선행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설비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애치 설비라고 가정하고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먼저 설비 내부에 공정을 진행할 기판, 즉 글라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공정이 진행되기에 내부 압력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스 등의 유틸리티가 잘 공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에 적합한 온도가 형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될 텐데요. 방금 말한 네 가지의 선행 조건들이 잘 갖추어졌는지 감시하기 위해 글라스가 정상적으로 감지되었는지 여부를 301번 노드로, 내부 압력이 허용치 이내인지 여부를 302 노드로, 가스 등의 유틸리티 공급값이 양호한지 여부를 303 노드로, 설비 온도값이 양호한지 여부를 304 노드로 송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를 확인해 보면 각 항목들에 대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조건들이 모두 오케이 되었을 때에만 공정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퀀스를 구성하는데요. 바꿔 말해서 301, 302, 303, 304 노드가 모두 오케이 상태일 때만 공정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거겠죠. 이를 통해 오른쪽 표와 같이 일종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301번 노드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글라스가 정상적으로 수납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NG가 난다면 설비 상태를 BM으로 전환하고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알람을 발생시킬 텐데요. 화면에서처럼 압력값이 이상해서 302 노드에서 NG 사인을 보낸다면 공정을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이니 설비가 다운, 즉 BM 상태가 되며 챔버 내부 압력이 이상하다는 알람을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설비를 모니터링 중이던 엔지니어가 달려와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비가 BM 상태가 된 것과 알람이 발생한 것을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알려주려면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를 위해서 센서에서 301 노드로 가는 신호 전에 가지치기를 해서 동일한 신호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도 설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설비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설비 내부 압력값이 NG인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의 302- 노드에도 NG 값이 전달되며 압력과 관련된 알람이 설비에서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간단히 보여드린 것처럼 설비의 색깔도 붉게 변하며 BM으로 표시되겠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 규약이나 표준은 각 회사나 설비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입사하신 후에 공장을 셋업하면서 자세히 파고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무언정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초석은 다 다져졌는데요.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글라스 감지 센서가 301 노드가 아닌 305 노드와 연결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공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301부터 304 노드가 모두 OK여야 한다고 했죠.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 기존에 공정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위한 조건은 글라스 감지, 압력값 양호, UT 공급량 양호, 장비 온도값 양호 네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 구비 조건과는 다르게 장비가 인식하는 조건은 301부터
304 노드 4군데가 모두 OK 사인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까와 같이 글라스 감지 센서가 305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301 노드는 OK NG 사인이 공급되지 않고 붕 떠버린 상태가 됩니다. 일종의 아이들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비에서의 301 노드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301 노드에서는 NG 사인이 나서 BM이 뜨는 것도 아니고 OK 사인이 떠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도 아닌 그저 장비가 공정도 진행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알람을 발생시키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실제 글라스 센서는 기판을 감지해서 OK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301 노드가 아닌 엉뚱한 305 노드의 신호가 들어가고 있고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301 노드를 설비가 감시를 해도 OK 사인도 NG 사인도 떨어지지 않아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고 BM이 발생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설비가 BM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 상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설비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유저에게 보고하지 않는 무언 정지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 정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메이커에서 설비를 제작할 때나 반입 후 셋업 과정에서 전장 작업에 실수가 있어 신호선이 잘못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한데요. 아까의 예시에서 301 노드로 가는 신호선을 305 노드에 잘못 연결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제어적인 관점에서 PLC 등의 로직을 잘못 짰을 때 벌어집니다. 많은 설비들이 PLC를 통해 로직을 변경하고 컨트롤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이커 제어 담당 인원이 실수를 하면 신호가 꼬이고 장비가 무언 정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무언 정지들은 공장을 셋업하는 단계에서 발견되어 조치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놓치고 양산에 돌입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예시로 들었던 내용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로도 종종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해서 바로잡는 것이 설비 엔지니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책임 소재로 인해서 설비 엔지니어가 설비의 PLC 로직을 직접 수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작업은 메이커 제어 담당 전문 인원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실제로 로직을 수정하진 않아도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겠죠. 큰 틀에서 메이커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어느 정도의 제어 관련 지식은 설비 엔지니어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입니다. 무언 정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꽤나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BM이나 PM과 같은 여러 설비 상태에 대해 꼭 숙지하시고, 두 번째로 무언 정지의 개념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신 후에, 마지막으로 공장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영상 뽕 뽑으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기존 영상들에 비해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두 번, 세 번 반복 시청하며 고민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